안녕하세요, 지알람입니다. 오늘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옛 이름은 버마입니다.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국민민주연맹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국민민주연맹당은 총 476석 중 39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육군 출신 최고사령관은 부정선거다라며 의혹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탱크를 밀고 돌진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 및 소송도 아니고 그대로 탱크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후 미얀마군은 국가행정위원회를 설립한 뒤 민 아웅 흘라잉 상급 대장 본인은 국가행정위원회의 의장으로 취임합니다. 사실상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후 민 슈에를 대통령 권한대행과 초대 부통령으로 자리에 앉힙니다. 민 슈에는 이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곤 지역 총리를 역임했고 2016년 미얀마의 부통령으로도 지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본인이 통치하기 쉽게 정권 경험이 있는 민 슈에를 앉힌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생긴 까닭은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전부터 군부가 이미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고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2021 쿠데타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쿠데타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살짝 보고 가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미얀마는 현재 약 130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 인구는 버마족인데 9세기경 중국의 원난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후 남부지역에 살던 몬족과 9세기간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다툼을 하던 중 13세기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원나라의 초대왕 쿠빌라이 칸은 버마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복종하라 했고 이에 열이 받았던 버마는 원을 침공하였지만 되려 원나라에 멸망합니다. 시대가 흘러 14세기 말 원나라 멸망 후 버마에 라카인주라고 있습니다. 버마의 속국쯤 되는 국가입니다. 곡물이나 그런 것을 버마에 갖다 바치는 국가였습니다. 이 라카인주에 살던 민족은 가끔씩 버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버마가 다시 진압하려 오면 라카인주에 살던 민족은 인도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인도는 대영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버마는 라카인주에 살던 민족들을 잡으려다 버마는 원을 쳤던 느낌 그대로 인도를 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하던 느낌도 아니까 3차 전쟁까지 간 후 패배하여 버마는 인도의 한 주로 편입됩니다. 그 후 6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 방글라데시에 살던 로힝야족이라는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들이 현재 미얀마의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버마는 1942년에서 45년까지는 일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후 다시 48년까지는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1947년 버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받은 후 4월 총선에서 아웅산이 이끄는 인민자유동맹이 당선됩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독립 직전 1947년 독립운동가 아웅산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 아웅산은 현재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입니다. 앞서 말했듯 버마는 소수민족들이 많은 국가였고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이 정부에 의해 박탈되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제가 와해된 상태의 정부가 결성되었고 1948년 버마 연방으로 출범했습니다. 1962년 아웅산의 동지 네 위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50년간 군부 독재를 합니다. 이 네 위의 정치는 버마를 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987년 유엔에서 버마를 세계 최빈국으로 지정했고 1988년 8월 8일 네윈 정권에 반대한 민주화를 위한 8888 항쟁이 일어납니다. 군대는 진압했고 3,000명의 시민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8888 항쟁 중 갑자기 나타나 뛰어난 연설로
대중을 감동시킨 수지는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같은 해 소마웅 장군이 주축이 되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가 내윈 총리로부터 권력을 뺏어 버립니다. 1989년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치를 15년 가택연금형을 내립니다. 아웅산 수치의 인기에 힘입어 1990년 총선은 아웅산 수치의 당이 이기지만 마웅 장군의 군사정부는 선거를 무효하고 국민민주연맹 당원 수백 명을 감옥에 보냅니다. 이 공적으로 아웅산 수치는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은 남편과 아들이 대리수상합니다. 1995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6년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2003년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0년 11월 13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다시 수치는 가택연금에서 해제됩니다. 2012년 4월 1일 미얀마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85%로 당선됩니다. 아웅산 수치의 당은 45개의 선거구 중 43개의 선거구에서 승리합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만든 헌법상 외국인 배우자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서 아웅산 수치의 남편이 영국인이었기에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2016년 수치의 당 NLD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틴초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곧바로 수지는 대통령 대변인과 외무부 장관을 겸임합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군부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2017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인데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로힝야족의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앞서 영국 전쟁에서 얘기했듯 그 당시 이주해온 민족이고 불교를 믿는 미얀마는 무슬림인 로힝야족을 나가라고 거부해왔습니다. 로힝야족 일부가 2017년 경찰 초소를 습격한 것을 계기로 미얀마군이 대규모로 로힝야족을 학살합니다. 약 7,000명의 로힝야족을 죽이고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을 미얀마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에 아웅산 수치는 이에 옹호를 합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는 소수민족의 몰표를 받아 당선된 것도 컸기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2020년 11월이 됐고 총선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당이 476석 중 396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맨 처음 얘기했던 민아웅 헐라잉은 부정투표라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탱크를 밀고 들어가 아웅산 수치를 체포하고 윈민도 체포하여 구금합니다.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로를 전부 차단시킵니다. 또한 양곤 공항도 4개월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곧바로 페이스북을 차단시킵니다. 미얀마는 페이스북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카톡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론이 심화되자 2월 8일 민아웅 헐라잉은 TV 연설에 나와 공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니 최대한 빨리 비상사태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2월 15일) (17일을) 지나며 민주화운동은 더욱 심해졌고 군부와 경찰은 군부에 반대하는 의료진을 체포하고 형법마저 바꾸며 군과 군 인사에 대한 혐오 발언은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이 장악한 국가가 아닌 상황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크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